오전에 서울구치소 다녀온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기 전 상황과 네. 그 CCTV를 열람하신 이후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물 좀 드시고 목 좀 축이시고. 예. 죄송합니다. 예. 사실은 서울구치소에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예. 이미 2번에 이제 걸쳐서 방문을 했었고요. 그랬었죠. 예. 그리고 현장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열람 그리고 교도관의 진술 청취 이런 걸 통해서 구치소에서 일반 재소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각종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것을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CCTV는 구치소에서 열람을 강력히 거부를 해서 법사위 의결이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다. 이래서 이번에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CCTV를 열람을 했는데요. 보고 난 뒤에 참 부끄럽고 참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못 봐가지고 지금 별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보고 싶어요? 안 그 장면은 보고 싶지는 저는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게 저는 사실 그 윤석열 씨 때문에 제일 피해를 받은 사람 중 하나인 게 제 의뢰인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왜 우리 남편은 특별조사를 못 받느냐, 왜 우리 남편은 전역 그 면회가 안 되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시원하게 공개가 돼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징계나 그 구치소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저도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자십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좀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참담하다고 하셨는데 그 어느 정도의 길이였습니까? 보신 그 영상의 길이가? 그냥 풀 영상으로 다 보셨어요? 첫 번째 영장 집행의 경우에는 한 35분 정도의 분량이었고 두 번째는 한 50분 가량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그러니까 8월 열람을 1일 했습니다. 1차 집행 때 네. 그리고 8월 7일 2차 집행 때 모두 다 네네, 보신 거고. 다 봤습니다. 그 둘 다 그럼 옷차림이 같습니까? 이거 참. 저희들이 열람을 한 목적은 꼭 속옷 차림을 공개하고 망신을 주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예. 구치소 내에서 첩보영장 집행을 거부를 한 것은 구치소 내 입장에 따르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구치소 뭐 30년 가까이 역사에서 그런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구치소 측에서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매우 당황스러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맨 처음에 영장 집행을 할 때 똑똑하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정상적으로 수의를 입고 그렇게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영장 집행을 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설명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예. 근데 나는 뭐 영장 집행을 불응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말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검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고. 없었고 그냥 문 밖에서 영장 집행을 하러 왔으니까 이제 나오시죠, 나가시죠. 근데 못 나가겠다, 영장 집행 거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도저히 나올 기미가 안 보여서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이제 중단을 하고요. 그리고 근데 다시 이렇게 이제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옷을 다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어떤 대화 중에 갑자기 막 벗어 제끼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네. 한번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갔더니 이미 그때는 벗고 있더라. 네. 그리고 요 정도의 이제 그 이불 구치소 안에 있는 이불을 덮고 아랫도리는 가리고 아랫도리는 가리고 윗도리는 이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남자들 러닝. 있는 이 소매 없는 러닝을 입고 이제 앉아 있어서 이제 다시 또 특검보가 영장 집행을 하러 왔으니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이제 취지로 계속 얘기하는데 불응하겠다. 난 안 나가겠다. 계속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들어 눕는 겁니다. 누워서 이제는 못 나가겠다고 이제 몸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그냥 영장 집행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진술 거부권은 충분히 보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거부를 해서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냥 정말 너무 예의 바르게 집행하러 가신 분들은 네네. 소위 말해서 예의 바르게 대했다. 너무 예의 바르게 해서 인권 침해나 뭐 법위반 그런 문제나 그런 여지는 건 거의 없었고요. 없었다는 거죠. 예. 오히려 보는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저런 중대 범죄자에게 저렇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영장을 집행할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지금 기사 나온 내용 그 정리된 거 위주로 제가 좀 스피디하게 여쭤보자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했다. 두 번째는 처음에 이제 두 번째 영장 집행을 하니까 이번에도 속옷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영장 집행을 하러 왔으니까 나가자 이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한참 그렇게 앉아 있다가 변호사를 만나야겠다. 그래서 변호인 접견을 하겠다. 예. 그래서 옷을 이제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이때는 또 반대네요. 벗고 있다가 다시 입는 쪽으로. 네. 그리고 지금 8월 7일 2차 집행 당시에는 처음에 이제 집행을 하러 갔더니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다. 앉아서 뭔가 보고 있는데 아마 그게 성경책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도관들한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는데 이것도 확인돼요? 윤석열과 윤석열 변호인 측의 입장은 해방일에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강제로 한 적이 없었다. 해방일에. 물리력 행사를 한 적이 없었다. 예. 계속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제로 영장 집행을 하려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 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공권력에 저항하고 응하지 않은 것은 구치소의 얘기는 구치소에 설립된 이래 윤석열이 처음이다. 어쨌든 처음인 건 맞는데 저는 구치소 해명은 거짓 해명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뭐 범단이나 소위 말하는 범단이나 마약쟁이들이 그런 경우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고 저항을 했는데 저항을 제압하지 못한 게 처음이겠죠. 사실 그렇죠. 뭔가 뭐 속옷 차림 혹은 그 이상의 어떤 난동을 부리는 케이스들이 있었을 텐데 그럴 때는 실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까마귀라는 분들이 들어가서 뭐 물리력으로 제압을 하고 그 시행령에 어떻게 물리력을 쓰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경험담들은 이제 취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차례 들은 바가 있고요. 쌍욕하고 이런 장면도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내 몸에 손대지 마. 뭐 나한테 손대면은 뭐 하여튼 불법이야. 그리고 뭐 난 불응할 거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내가 검사를 몇 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막 그런 얘기도 했죠. 해요. 네네. 말이 안 되는 게 체포영장을 강제로 안 할 거면 체포영장을 왜 받습니까 사실? 모든 뛰어가는 범인한테 체포영장 제시해서 잡으려면 당연히 물리력을 행사를 해야지. 그 수많은 체포영장 발부돼서 잡혀온 사람들은 뭐 문 뜯고 들어가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요.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게 체포영장인 거잖아요. 네. 엄밀히 말하자면. 강제력을 그런데 지금 봐야죠. 교도관들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예의 바르게 접근을 했고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 대상자는 거칠게 나오면서 지금 이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 장면 있잖아요. 그 변호인 측에서 나와서 했던 말이 의자에서 뭐 넘어져서 다쳤네 말았네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영상에서 확인이 돼요? 영상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체포영장 변호인 만나러 가겠다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호송차로 이렇게 이송을 시키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네. 교도관 측은. 그런데 이제 길거리에 서서 호송차가 있는 걸 보고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해서 변호인을 이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접견 화장실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이제 변호인이 3명이 왔더라고요. 3명이 김홍일 이제 변호사를 포함해서 3사람이 앉아 있고 윤석열이 이제 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특검 쪽이랑 교도관이 이제 영장을 집행하겠다.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특검보가 전화를 통해서 영장 이제 집행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에게 이 그 양쪽 팔을 끼고 그리고 있는 밖으로 이제 그 다치지 않게 이제 그 호송을 해라, 집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윤석열이 계속 내 몸에 손대지 마. 나는 거부할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교도관들이 그 몸에 이제 손을 이렇게 팔짱을 끼려다가 실패하고 워낙 이제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그래서 교도관들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네. 윤석열 피고인의 힘이 세서 못 붙은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교도관들이 그냥 교도관들이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 교도관들이 차마 몸에 하도 몸에 손을 대지 마. 그 변호사들이 옆에서 문제 삼겠다. 뭐 이건 불법이다. 뭐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교도관들이 주춤주춤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팔짱을 끼려다가 실패하고 거기도 뭐 강제나 좀 강제성이 있다고 보이기 힘들고요. 그러는 와중에 그래서 이제 교도관들이 깨를 내서 의자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밑에 바퀴가 달린 의자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런 의자처럼. 그러니까 움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미는 거는 아, 쉽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걸 밀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니까 혼자서 스스로 의자 밑으로 내려서 의자에 앉은 앉아 겁니다. 있으면 의자가 움직이니까 네. 자기는 이제 그마저도 움직이기 싫으니까 스스로가 바닥으로 내려와 바닥으로 버렸다.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제 또 교도관들이 손을 못 대는 거죠. 손을 못 대고 그냥 그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과당 뭐 이런 건 다 거짓말인 전혀 거네요. 그런 거 없고 그거는. 스스로 네. 내려와서 이렇게 그거는 이제 마치 구치소 방에서 들어누운 것과 비슷한 이제 그런 아니 이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된 거죠.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혹은 어디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주치자의 그것과 비슷했습니까? 제가 뭐 차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한마디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이게 이제 평소에 흥분하면 막 하는 거를 이제 눈에 선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보신 바가 있으니까 또 XX 네. 이런 거 나오지 않았을까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자리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한 90% 이상 자기 혼자 발언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거의 똑같습니다. 계속 혼자 말을 하는 혼자서 그냥 내가 뭐 검사를 몇 년 했는데 뭐 체포영장 집행 뭐 이거 당사자가 불응하면 이거는 할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내 몸에 손대지 마. 이건 불법이야. 문제 삼을 거야. 뭐 이제 심지어 최순실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케이스를 얘기했다는데 최순실의 경우에는 자기가 잘 설득을 해서 체포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지만 그 최순실이 스스로 나왔다. 그래서 체포영장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수사를 잘했다. 근데 나는 체포영장 지금 거부하고 있다.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가서 특검에서 가서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 본인은 설득 잘해가지고 최순실 씨가 스스로 알아 나왔는데. 그래서 최순실 씨가 그때 나왔을 때 그 근로자분한테 한마디 들었잖아요. 옘 들었잖아요. 지금 이 장면은 여러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한 장면을 전현희 의원이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 소위 말해서 구치소 측으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은 정황들은 확인이 되던가요? 1차, 2차 때 저희들이 그 변호인 접견을 한 장소를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통상 변호인 접견실은 굉장히 좁고 비좁고 또 한여름에 에어컨도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고 또 유리로 이렇게 칸막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우리 변호사님 서울구치소 접견실 변호인 접견실 가봤죠. 그래서 거기는 시설 매우 열악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변호인 접견을 한 장소는 공무상 접견소라고 해서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이 구치소에 방문해서 접견하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접견소입니다. 근데 여기는 구치소에 와서 검사들이 조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거의 비어 있고 굉장히 쾌적합니다. 넓고 에어컨도 아주 빵빵하게.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은 계속 8월 14일 이전까지는 이 장소를 계속 이용을 한 거죠. 우리가 구치소에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매일. 네. 그래서 장소 변호인 접견 장소의 특혜가 있었고 또 시간의 특혜가 있었습니다. 뭐 저녁에도 통상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4시까지입니다. 4시. 네. 6시로 알고 있었는데 4시까지만 더 문제가 있죠. 그렇게 통상 이제 변호인 접견 시간대가 있는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저녁 뭐 9시, 심지어 11시 밤늦게까지 접견이 허용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록들을 확인을 했고요. 여러 차례 그 구치소장이 그걸 승인했다라고 보도에서 그거는 봤거든요. 당시에 김현우 소장이 있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럼 김현우 소장의 승인이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는 구치소장의 승인하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치소장이 뭐 특혜를 안 줬다고 말하기가 어렵겠네요. 특혜, 명백한 특혜죠. 두 가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람의 특혜입니다. 인원. 일단 변호인 접견이 하루에 30몇 번 변호인이 접견한 그런 기록도 있고요. 윤석열 한 사람에게. 네네.
그리고 그 뭐 하여튼 변호인이 거의 이제 번갈아가면서 계속 접견하는데 그것도 아까 그 접견 장소 공무상 접견소를 공무상 접견실에 이용하면서 하니까 실제로는 윤석열이 특검에 출석도 안 하고 내란 재판에 출석도 안 하는데 지금 법의 집행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그렇게 많이 접견을 해서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뭐 법률 대응을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윤석열이 시원한 밖에 데 와서 시원한 불러내줘서. 장소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조력하는 변호사들이 아니었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오늘 바로 지난주에 김규현 변호사 갔을 때도 일반 접견실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 주변에 제일 구석으로 배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 주변에 그 접견실들을 다 비워놓고 가림막까지 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동부구치소나 서울구치소 가면 가끔 저는 동부로 가면 김용현 장관 옆방으로 배정될 때가 있습니다. 김영현 전 장관. 예. 예. 그러면 완전 그 투명막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변호사랑 그 피의자 피고인들이 반대편에 있어서 저도 면담을 하다 보면 김용현 장관이 눈을 많이 마주치고 예, 예, 예. 이렇게 보면은 뭐 주고받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되니까 뭐 잘못된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사실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고 옆방을 비워놓고 있는 특혜를 받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서울구치소 사실은 접견하는 게 정말 수강 신청급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반 접견으로 내려와서 특혜가 줄긴 했지만 한 2칸 3칸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접견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변호인이 가서 의견서 하나 전해줄 때도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예를 그러겠죠. 들어서 예. 피고인이 갖고 있으면 그 내려갈 때 종이의 무게를 재고 나갈 때 혹시 거기 껴서 갈까봐 다시 한번 종이에 무게를 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장 다 찍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뭘 전달했는지 교도관이 다 확인을 하는데 공무상 접견실은 저는 이제 조사 동석으로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절차가. 그런 대장도 없고. 일단은 그 공무상 접견소에서 이제 사실 거기서 휴대폰 반입이 그 얘기도 이루어졌다고 강의구 전 했으니까 부속실장과 네, 예. 그 휴대폰 반입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 구치소에서 그걸 인지를 했냐 물어봤더니 인지를 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은 그 반입하는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전화기를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밖에 휴대폰을 이제 맡기고 그렇죠. 들어가야 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느슨하게 그 바깥에서 궁금한 게 절차를 한 그날 거죠. 접견할 때만 휴대폰을 줬다가 받은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안에 아예 맡겨서 그러니까 아예 모르죠. 그걸 주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요번 요 체포 장면도 그렇지만 제가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팬티 입은 거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진짜 궁금한 건 1차로 체포됐을 때 그렇죠. 올 예, 초에 예, 예. 예, 그때 이제 뭐 접견하면 안 되는 어떤 생물 사람 아닌 생물이 뭐 접견을 했더니 여러 설들이 많이 밖으로 나왔었단 말이죠 당시에. 진짜 우리가 왜 뉴스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진짜 특혜는 그때 아. 이제 왜냐하면 증거인멸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여러 그렇죠. 활동들이 있었기 사실 때문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 그 전화기 얘기도 그때니까요. 네. 1차 때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거기 들어갈 때는 그 심지어 이러한 이거 제가 일부러 꺼내서 이러한 그 블루투스 이어폰도 안 돼요. 그 공항 가는 것처럼 그 벨트로 쫙 본 다음에 전자기기 있으면 일단 다 뺍니다. 그래서 그 저도 스마트워치를 안 차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스마트워치를 잘 안 차는 게 가면 스마트워치도 풀어야 돼요? 풀어놓고 와야 돼요. 그것도, 예. 예, 반납을 하고 그렇게 빡빡하게 하고 저희는 그 금속 탐지기랑 그런 걸 다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 핸드폰을 들고 갔지? 그러니까 예. 교도소에서 그는 분명히 특혜죠. 문제가 있는 거고요. 눈을 감아주지 일부러 않았으면 느슨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전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지금 안양교도소로 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제 장소 변경이 공무상 접견소를 사용을 허가한다든지 그리고 늦게까지 접견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구치소장이 승인을 해야만 예, 가능한 예.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임 구치소장이 사실상 윤석열에게 굉장한 특혜를 줬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지금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지만 뭐 술 들어간 거 아니냐, 음식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그 MBC가 박준택 의원실에 받은 자료를 보면요, 7월 9일에서 8월 26일까지 49일간 윤석열에게 영치금이 입금된 총액이 2억 7,69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영치금 중에 외부 계좌로 이체한 건수는 73건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소용자도 외부 이체가 가능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확인이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 변호인 접견이라든지 여러 특혜 논란들이 불거진다라는 부분인데, 그 우리 전현 의원께서 지금 뭐 특혜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고, 뭐 쭉 그 일련의 상황을 얘기해 주셨지만 가장 눈길 갔던 부분은 혹시 많이 안 알려진 것 중에 뭐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이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 반입이 가능하다면은 그 안에 다른 그럴 수 물품 있죠. 예. 그리고 음식물 뭐 이런 것을 반입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구치소에는 일단 그런 것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휴대폰까지 반입할 정도로 느슨하게 이제 뭔가 행정적인 절차를 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구치소에서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이제 특혜를 준 이런 정황이 확인이 지금 됐죠. 재판도 안 나오고 있고 네네. 특검 수사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강제 인치 얘기를 오늘 또 지기현 판사가 했던데 그 지난번에 얘기 들은 것처럼 오늘도 피고인이 안 나온다 그랬다. 나갔죠. 그래서 골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이제는 이제 의뢰 안 나오는가 보다 하고. 사실 저는 비판을 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형사소송법의 출석은 사실 의무라기보단 권리에 가까워서 네. 없으면 너가 손해야라는 거라서 제가 지금 재판부를 다른 걸로 많이 비판하지만 그 부분은 좀 아니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네. 강제 인치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시도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이거는 네 의무가 아니라 권리인데 네가 행사 안 하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라 사실은 재판부는 그렇다고 치고 특검 수사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것은 그건 해야죠. 아 그건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랑 다르죠. 예. 보시기에 네. 그럼 앞으로는 강제 집행을 하면 데리고 나올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려면 특검과 교도 간에 아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윤석열이 지금 감옥에서 마치 자신이 현직 대통령이 아직도 있냐 그렇게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은 어떻게 보면 좀 주눅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통상은 교도관들이 구치소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압적이고 갑의 위치에서 그래야지 이렇게 통제가 한다고 되겠죠. 우리는 예. 알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윤석열이 고압적이고 자기가 지금 대통령인 거죠. 그리고 호칭도 대통령님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수임번호를 부르는 게 아니고 네, 아직도 이제 그런 이제 자신이 대통령인 양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손대지 마 이러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말했다는데 그건 맞아요? 반말도 하고 존댓말도 하고 섞어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저는 그 구치소에는 말단 직원들한테 책임을 씌우는 건 정말 잘못됐고 사실은 특검이 더 단호하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실제로 행했던 사람들 다 고소고발하면 그거 지켜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어차피 또 경찰 조사 다녀야 되고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고생해야 되고 뻔히 아는데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 망설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등 떠밀어 주는 건 특검이나 지휘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오케이 너가 그거 하는 거 우리가 다 막아줄 거고 그거 그렇게 협박했던 변호사 그렇게 협박한 윤석열에 대해 내가 응당의 책임을 물을 거니까 들어가 라고 강력하게 전 지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구치소에 있는 현장 담당자들한테 뭐 비판의 화살을 돌릴 건 아니고 구치소장 그리고 당시 특검 보호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현장 생각합니다. 지휘에 대해서 예. 구치소에서 조금 더 이제 좀 특혜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정치인들 그리고 사실상 공범들로 의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초기에 1차 구속 때에 많이 갔었죠. 네, 많이 접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공범들끼리 입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이 충분히 될 수 있었고 지금 이제 계속 뭐 불려 나가고 있는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접견을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김현우 구치소장이 이 수원구치소장에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하영 전 부지사를 접견을 장소 변경 접견을 요청을 했을 때는 그걸 불허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구치소에서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굉장히 많은 수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심지어 편안하게 접견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상 특혜로 볼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 김현우라는 전 서울구치소장입니다. 지금 이제 안암교도소장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 서울구치소 오기 전에 있었던 데가 수원구치소라서 지금 이화영 전 지사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이 내용들이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해당 피고인에 따라서 본인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구치소장 이름을 알 이유가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가 몰라도 될 이름 너무 많이 알아요.
사실 지금 그냥 인사 이동만 한 건 저는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보직 해임해야 되고 이건 징계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이미 그 국회 질의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떠한 인사 조치도 나가지 않는 장관님에 대해서는 이건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조치가 또 필요한 부분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가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게 뭐 다른 뉴스들도 많은데 이제 이게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오늘 가셨던 그 법사위원들만 그 팬티를 본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보지는 못했고요. 이 이불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의는 못 봤군요. 하이 이제 다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속옷이 있지만 속옷 위에는 어떤 담요 같은 걸로 덮여 있었고 다만 다리는 생각보다 앙상하거든요. 그 다리가 예전에 반바지 입은 걸 제가 봤었는데 네. 자신은 없었나 보고 오셨던 것 같아요. 예.